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개혁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을 언급하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제도 개혁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집값 하락과 매물 증가, 전셋값 상승률 둔화를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세금 도둑질이라고 규정하며 적발시 전액 환수는 물론 수배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상화 기조가 점차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건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넘어 6천마저 손쉽게 돌파했고 이에 따른 머니 무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본 증식의 수단이자 공식과도 같았던 부동산은 강남 불패 신화마저 깨지는 조짐입니다. 이러다 정말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관련해서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투자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관리를 저희 와이프가 다 해서 네, 직접 네.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또 안 되는 게 제가 경제 분야에서 정책을 굉장히 오래 감사 심의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자칫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특히 네. 저는 이제 재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재정이 어디에 투여가 되고 네.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거의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차 기자. 네. 대통령이 또 X에 글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2026년 5월 9일 이후까지 매각을 미루면서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내용인데요. 정부의 건의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오며 먼저 매각한 사람보다 버틴 사람이 유리해지는 상황은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버틴 쪽이 이익을 보게 되면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혼란이 커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력한 세제, 금융, 규제 수단을 총동원해서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 목적 1주택자까지 보유보다 매각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평론가님. 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다. 하지만 이 점만은 알아둬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네. 권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네.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네.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된다. 네. 이재명은 한다. 말한 네. 것은 지킨다. 네. 일관된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시장도 지금 서서히 반응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한 메시지를 내면 이게 부동산을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네. 이게 뭐냐면 팔러시 믹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국민 자산이 75%가 부동산에 잠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금융이나 증권 시장으로 옮겨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니무브죠. 네. 있죠. 머니무브, 생산적 경제를 위해서 생산적 금융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만으로 전쟁을 치르면 이런 그 다른 금융 증권 시장 부분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신경 외로 이렇게 배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아니에요. 여기를 두드림으로써 어디가 이 안에서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풍선 효과가 나와가지고 그 흐름이 금융 증권 시장으로 가게끔 하는 고도의 짜여진 전략을 저는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메시지를 낸다고 아 부동산만 때려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 전 잘못됐다고 네. 봐요. 그래서 아 정말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꿰고 있고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저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75% 잠겨 있는 돈의 15%에서 20% 정도의 돈을 두드려 가지고 증권이나 금융시장 쪽으로 옮겨오게 하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투기를 위해서 묶여진 돈을 투자로 돌리겠다.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그렇죠. 투자로 예, 돌리겠다. 그러한 큰 그림에서 그렇죠. 예, 부동산도 나오는 거죠. 봐야지 팔로스는 진짜, 예. 이해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만 생각을 하면은 무슨 자꾸 그 실책을 하게 되냐면 이 돈이 증권 시장으로 가면 이게 해결됐구나라고 착시를 하지만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거를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증권 시장,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면 금융 시장으로 옮겨가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높여주면 돈이 오래 잠기는 것보다 매달 월급처럼 그 배당이 나오면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올 요인이 없잖아요. 네네. 특히나 뭐 여론조사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는 갓생보다는 현생족이라고 해요 우리가. 갓생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돼서 뭐 역사에 남고 뭐 교훈을 주고 뭐 네네.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현생족은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현생족이라고 하는데 현생족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캐시플로우가 인생에서 훨씬 중요한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절묘하다라고 느껴지는 메시지와 정책 추진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발언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자, 주식시장 부양에 있어서도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상당히 전략적 무슨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한 수. 지금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둑은 우리가 뭐 몇 수를 앞을 내다보고 둔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주거용이 있고 투자용이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근데 이제 투자를 넘어서서 과열되면 투기까지 가는 그렇죠. 건데 이 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주거만 바로잡는 노력을 하면 되냐?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제 해석입니다. 이 투자 시장을 바로잡으면 주거도 바로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투자의 왜곡이 해소가 되면 주거의 왜곡도 해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의 왜곡이라는 거 보세요. 이게 완전한 시장이라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 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이상하지 않은 시장인 거예요. 네네. 근데 자가율이 얼마냐?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이 자가가 투자적으로 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기존에. 그러면 이 망가뜨리는 기본 요인이 투기와 투자라면 이거를 자본시장 쪽으로, 자산시장 쪽으로, 금융시장이나 금융시장, 증권시장 네, 쪽으로 네. 옮겨 놓으면 여기에 시장의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살아나지 네, 않아도. 그래서 이 한 수를 둠으로써 주식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체의 자본시장을 바로잡겠다라는 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지금 금융 쪽도 혁신금융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규모 투자가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업을 하는 쪽에서 산업 섹터에서 이자를 주면서 그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온 돈은 어떻습니까? 리스크도 쉐어하고 수익도 쉐어하는 구조가 되죠. 네네. 그러면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투자도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금 대통령이 보고 계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하나의 메시지지만 그걸로 논란이 돼서 다른 데로 스필오버 되는 효과들이 대단하구나. 이걸 같이 본다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 절묘한 지금 바둑의 수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 기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국 세제 개편 문제에서 보유세 문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3차 이제 상법 개정안도 이제 그 통과가 됐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비정상의 정상을 규정한 이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직접 개입하고 출발점으로 좀 읽히는데요. 이제 상법 개정안도 보면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이사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예고한 이른바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죠. 이제 이런 부분 역시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네. 보유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버티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마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둑에 비유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좀 고정관념처럼 그렇죠. 네. 꺾이지 않는 자산, 그렇죠. 부의 증식 수단, 네. 특히 서울, 강남 네. 뭐 이랬는데 네. 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게다가 구조적인 문제가 다 네. 엮여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인프라에다가 교육에다가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이것을 지난 뭐였죠? 그 계곡 정비 사업에 네. 비해서 그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만 보고 저 말씀을 하시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금융 정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아까 이제 그 주식 누르기 방지법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기업의 오너들도 사실상의 경영권 방어나 자신들의 그 미래 이익을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한 거죠. 이런 구조적인 것을 제거해내 가지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해 줄 수 있게 배당 성향을 높이고 그다음에 분할 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없애주고 해서 머무르게 하는 여기까지 이거를 계산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일련의 과정이고 거기에 또 하나의 다음 단계가 이 주식 누르기 방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6천마저 돌파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